비노바 밥의 간디를 만나다. 12. 비폭력적 사회질서. 나는 언젠가 간디 선생의 사진들이 들어있는 커다란 앨범을 한 권 받았다. 몇몇 사진은 아주 유쾌해 보였다. 그러나 내가 본 간디 선생의 모습들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선생이 실 한 타래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그 실 한 타래가 전해주는 이미지는 간디 선생의 생애를 그 어떤 사진보다 더 잘 말해준다. 그래서 나는 간디 선생을 추모하여 바치는 물건을 실로 하자고 온 나라에 제안했다. 우리는 매년 2월 12일이 되면 우리가 직접 자아서 만들어 아직 가공하지 않은 실 한 타래를 간디 선생에게 바친다. 그렇게 실을 바치는 의식은 간디 선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살아있는 상징이다. 그것은 작은 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육체 노동에 대한 가르침과 비폭력적 사랑, 자기희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 실 한 타래는 노동의 존엄성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요약적으로 표현해준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인간의 형제됨을 인정한다. 그것은 사르보다야의 이념에 대한 찬성의 표시이며 인도 전체에 해당하는 독특한 예배의 표현 방식이다. 간디 선생은 어린아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예배 방식을 찾으려 했다. 물론 종교적인 예배 방식들과 종파에 따른 예배 방식들이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방식들은 불화를 만들어낸다. 인도에는 일치감을 증진시켜주고 개개인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예배 방식이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물레를 돌리는 행위 뒤에 숨어있는 이념이다. 물레질은 노동 가운데서 가장 힘들지 않고 가장 단순한 노동이다. 매일 아침 내가 오늘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걱정했던 키숄랄바이 같은 사람도 물레만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그는 25년 동안 매일 삶과 죽음을 조심스럽게 넘나들면서 그 일을 해냈다. 나는 그가 적어도 자신이 입을 옷은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물레는 몸이 지극히 약한 사람이라도 생산자로 만들어준다. 거기에 물레의 독특성이 있다. 간디 선생은 이 독특한 도구로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이념을 담아서 우리에게 제시했다. 간디 선생은 처음에는 물레가 아니라 배틀을 생각했다. 1916년에 있었던 한 사건이 기억난다. 그때 나는 코크랍 아슈람으로 갔고 거기서 우리는 모두 배틀에서 면을 짜고 옷감을 만들었다. 나는 자립을 하려면 배를 얼마나 많이 짜야 하는지 물었고 배를 25야드는 짜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다. 어느 날 나는 배를 그만큼 짜려고 작정하고 배틀에 앉아 밤 10시까지 일을 했다. 나는 배 25야드를 짜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했던 실은 공장에서 기계로 자은 것이었다. 그것은 지식에 대한 탐구는 되었을지 모르나 진정한 카르마 요가, 행동의 요가는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직접 실을 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물레질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오리 굵은 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공장에서 사다 쓰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리 굵은 배도 직접 만들기로 했다. 그렇게 카디, 수공으로 짠 거친 천을 만드는 일이 시작되었다. 이 카디를 통해서 간디 선생은 사람들의 마음 가닥에 다가가 하나가 되었다. 간디 선생은 미라바이의 한 찬가를 아주 좋아했다. 하리 씨는 나를 가느다란 실로 붙들고 있어 그가 끄는 대로 나는 움직인다네. 사랑의 가느다란 실로 우리는 온 세계를 잡아당길 수도 있고 또한 이끌릴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물레의 뒤에 숨어 있는 이념이다. 간디 선생은 평생 동안 물레를 부지런히 돌렸다. 그는 세상을 떠나던 날도 하루 작업량만큼의 물레질을 했다. 언젠가 법정에서 판사가 그에게 직업을 물은 적이 있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농부이며 방직공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는 자신을 인도의 대중과 하나로 일치시켰다. 이처럼 물레가 말해주는 것은 예배의 감정 그리고 보통 사람과 하나라는 감정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경제 이론을 대변하기도 한다. 간디 선생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먼저 가서 도울 것인가 하는 생각에 몰두해 있었다. 그는 물레에서 하나의 길을 발견했다. 그는 일찍이 인도의 마을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간디 선생이 가지고 있던 해안이 그를 선각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시인은 선각자다. 곧 시인은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간디 선생은 시인이었다. 투카람은 이렇게 말했다. 구제하는 일에서 신용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면 그에게 내일 와서 당신을 구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는 당장 구제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 신용이란 쓸모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들은 모두 너무나 많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런 계획들은 만일 생산이 증가하면 그 이익들 가운데 일부가 걸러져서 사회의 낮은 계층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삼투이론이라 부른다. 이것은 물을 위에서 보면 물이 점차적으로 삼투현상을 일으켜 가장 낮은 곳까지 이른다는 원리다. 그러나 부드러운 흙 아래에 바위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물이 바위를 뚫고 내려가겠는가? 이것은 무가치한 원리다. 과거에도 수많은 계획이 있었다. 생산은 증가했고 생활 수준도 조금은 높아졌다. 그러나 사회의 낮은 계층은 이렇다 할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와할랄 네루는 만년에 즈음하여 우리는 간디 선생이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했어야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생활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졌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염두에 두어야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간디 선생은 종종 궁핍한 자들에게는 곧바로 마땅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도구나 장비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간디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물레를 돌려라. 만일 물레가 없다면 타클리, 수동식 물레 가락을 돌려라. 그렇다고 해서 간디 선생이 발전의 길을 막지는 않았다. 그는 타클리를 돌리라는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발전된 형태의 물레질 도구를 만들어내는 사람에게는 상금으로 10만 루피를 주겠다고 했다. 따라서 그가 물레질을 하라고 촉구했다고 해서 발전을 가로막은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기존의 현실을 인식하고 거기서부터 발전해 나가는 문제일 뿐이었다. 우리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더 나은 도구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간디 선생이 가지고 있던 물레의 뒤에는 하나의 완벽한 철학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구제를 위한 방편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의 조건들 아래서 비폭력에 근거하여 나라의 경제를 재구성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 간디 선생의 이념들은 숭고했으며 동시에 밑바닥까지 이르는 것이었다. 그는 촌락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들과 대중의 기질을 예리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량 생산보다는 대중에 의한 생산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는 수많은 사람이 손으로 노동을 하고 지방 분권화한 경제 질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생산을 해내는 사회를 내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인도의 마을들이 생존할 수 있다고 간디 선생은 말했다. 나는 인도 전역을 가보지 않은 곳이 없다. 도보순례에서 나는 마을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간디 선생의 견해가 지니고 있는 진실성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나는 수많은 전문가와 토론할 기회도 있었다. 그런데 낙후한 인도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을 산업 이외의 다른 대안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같은 이야기를 했다. 곧 마을 산업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이 더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도구들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전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핵에너지까지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런 발전이 비폭력을 손상할 것이라고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일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내 정신은 동요하지 않는다. 나는 물레를 전기로 돌리는 일에 반대하지 않는다. 나는 파우나르에서 브라마 바디아 만디르, 비누와 바베가 고향 와르다에 세운 아슈람의 자매들에게 그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옷감을 짜기 위해서는 전기를 사용하여 기계식 물레를 돌릴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물레를 돌리기 위해서 전력을 사용할 때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렇게 생산한 옷감은 엄격하게 그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수출을 해서 다른 지역에 경제적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이라면 그 목적을 위해서 전력을 사용하는 일은 아무런 해악도 없다. 물론 이제 핵에너지도 도입되고 있다.
핵에너지는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우리 사회를 더 지방 분권화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자립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핵에너지가 전력보다 훨씬 더 큰 지방 분권화의 가능성들을 제공하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중요한 것은 도구들이 가능한 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도구를 개선하기 위해서 들이는 시간은 자아실현의 시간을 보상해 줄 것이다. 수동식 물레가 보상해주는 자아실현의 시간은 8시간이다. 기계식 물레의 경우에는 그 시간은 1년이 될 것이다. 어떤 도구가 보상해주는 자아실현의 시간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한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어떤 도구를 선택하느냐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간디 선생도 물레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주목해야 한다. 그것이 사르보다의 견해다. 나는 먼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앞으로 3, 40년 동안은 가난한 자들의 몫을 개선하는 일에 물레 이외의 다른 효과적인 도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3, 40년 동안 카디는 우리의 모든 계획의 기초로 남아 있을 것이고 훗날에는 다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는 그것이 필요 불가결하다. 또한 간디 선생은 카디 이외의 다른 마을 산업도 이야기했다. 그는 농사만으로는 마을이 생존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마을들은 자신들의 제조업을 통해서 기본적인 필요들을 충당할 수 있어야만 한다. 가능한 모든 원재료는 그 지역에서 가공되어 완제품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는 기름을 짜는 씨앗들을 팔거나 기름을 사들여서도 안 되며 목화를 팔아 옷감을 사서도 안 되고 사탕수수를 팔아 야자즙으로 만든 조당을 사들여서도 안 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은 모두 마을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모든 마을은 각기 자신들이 무엇을 내다 팔고 무엇을 사들일 것인지 결정할 권리가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마을들은 자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카디와 마을 산업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마을 경제학이라는 개념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농사를 돕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산업이 마련되어야 한다. 카디가 그러한 산업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나는 카디에 관해서도 이와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카디는 그대로 두고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생각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카디와 마을 산업의 필요성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마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카디와 마을 산업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인도가 자유를 얻기 전에는 카디가 자유를 향한 우리의 열망을 상징했다. 그것은 자치를 위한 제복과도 같았다. 그리고 카디는 그 역할을 충분히 잘 해냈다. 훗날에는 카디가 여러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또 카디의 기술과 이론도 발전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마을 자치의 제복이 되어야만 한다. 간디 선생은 우리에게 마을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마을 문화를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주장에는 카디를 통하여 농촌을 소생시키라는 그의 이념이 담겨 있다. 간디 선생의 이런 희망은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카디와 마을 산업을 통해서 경제적 착취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만년에 그는 카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다. 마지막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왔을 때 그가 골몰하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카디 문제였다. 그는 카디를 재생하는 일에 대해서 우파니샤드식으로 이렇게 말했다. 물레를 돌리는 자는 카디를 입어야 하고 카디를 입는 자는 물레를 돌려야 한다. 모든 마을에서 곡식이 자라듯이 모든 마을은 옷감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만 된다면 인도의 안정은 확실하게 보장될 것이다. 판디트 네루가 찬디르로 나를 만나러 왔을 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듯 모든 사람에게 물레질을 가르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나는 영국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영국에서는 노젓기와 수영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필수 과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영국인들은 수영 기술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수영은 운동이 되기도 하고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수영은 영국인들을 위한 보호수단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모든 마을에서 생산되는 카디가 우리에게는 보호수단이라고 항상 생각해왔다.
이 영역에서 어떤 일을 행해져 왔는지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 일은 지난 4, 50년 동안 간디 선생과 같은 인물의 지도 아래서 꾸준히 지속되었고 또한 정부도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오늘날 카디는 사정이 어떠한가? 인도에서 필요한 옷감의 단 1%만이 카디로 충당된다고 한다. 설령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동안 아주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카디 충당률은 지금과 같거나 아니면 더 떨어질 것이다. 카디가 인구 성장과 비례하여 성장하지 않는다면 카디 충당률 또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작업 기술을 철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만일 무언가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카디는 곧 그것이 지니고 있는 혁명적인 성격을 잃어버리고 초라한 누더기로 전락할 것이다. 다시 말해 카디는 다른 일은 할 수 없지만 실업수당을 받기보다는 임금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투리 시간이나 때우는 일감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역할이나 하는 카디는 결코 혁명적인 희망이 될 수 없다. 또한 카디는 언제까지나 정부의 후원에 의지할 수는 없다. 정부가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카디의 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도움을 주는 것과 보호를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정부는 카디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보호해 줄 수는 없다. 마을의 대중이 엄숙하게 서원해야만 카디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카디는 살아남아서 온 나라에 확산될 것이다. 모든 마을 공동체가 카디 생산을 떠맡아야 한다. 모든 마을은 그 마을 자체를 위해서 카디를 생산해야 하며 마을의 경제 조직을 카디 지향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모든 일을 신중하게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카디는 마하만트라 위대한 경문과도 같다. 우리는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간디 선생은 끊임없이 비폭력은 물레를 의미하며 물레는 비폭력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폭력적인 사회의 기초로서의 카디는 오늘날 등한시되고 있다. 나는 독립 직후에 사르다르 파테이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카디는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춘 산업을 일으킬 것입니다. 카디와 마을 산업의 도모는 이제 우리의 방위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방위에 유익한 산업들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나는 사르다르 파텔이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내 귀로 직접 들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세계에 필요한 것은 전쟁 수행 능력보다는 평화 수행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평화를 증진시키는 사업들, 평화의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사업들, 그리고 평화를 수행할 잠재력을 가진 사업들을 수행해야 한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사르보다의 목소리는 정의를 위해서 제기된 목소리다. 그것은 모든 불의와 착취를 종식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만 비로소 평화가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세계는 지금 불의와 억압과 착취로 신음하고 있다. 또한 세계는 권력의 죄악에 짓눌리고 있으며 전쟁과 무기들의 저주에 휩싸여 있다. 은덕이 되어야 할 과학은 해충과 같은 존재로 변했다. 왜냐하면 과학이 권력과 돈과 편협한 이기심에 자신을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사르보다야는 구원의 길을 가리켜준다. 일찍이 간디 선생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행정적, 경제적 권력의 중앙 집중화로 가는 문을 열어놓을 것이며 이렇게 중앙 집중화한 권력은 중국에 가서는 인류를 노예로 만들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마을 자치를 촉구했던 것이다. 그는 만일 인도가 비폭력 노선들을 발전시키고 착취와 불의로부터 자유롭게 남아있으려면 많은 일을 지방 분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일 중앙 집중화가 빠르게 진행되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점 많은 폭력이 필요해질 것이다. 비폭력적 사회 질서는 자급자족하는 마을 단임들의 기초 위에서만 정착될 수 있다. 현재 사르보다야 운동과 마을 헌납운동은 바로 그런 마을 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기존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사르보다야 운동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대중을 일어서게 하며 사람들 사이의 공동체 의식과 형제애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야만 중앙 집중화에 대한 요구가 사라질 것이다. 마을들이 권력과 재산권의 멍에를 벗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 분권화와 마을 자치의 이념은 간디 선생이 이 세계에 내놓은 독특한 선물이다. 모든 인간의 행동을 조직화하고 중앙 집중화하는 것은 과학의 저주다.
간디 선생이 보여준 길은 인류가 이런 저주에 대항해서 투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개인이 아니다. 그는 비폭력의 상징이다. 인류는 그를 통해서 비폭력적 정치 체제를 위한 놀라운 틀을 얻게 될 것이다.